12.3 비상계엄 사태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모두 출렁였죠. 여전히 정치적 혼란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라는 걱정 많은데요. 계엄, 군사 쿠데타 이런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를 어떤 식으로 망칠까요?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이죠. 한때 동남아시아의 맹주국이라고 불리면서 잘 나갔던 태국은 지난 20년 동안 정치 혼란을 거치면서 이젠 아세안의 병자로까지 불립니다. 오늘은 정치가 발목 잡은 태국 경제를 딥다이브합니다. 쿠데타, 무력을 동원해서 정부를 뒤엎고 정권을 잡는 걸 뜻하죠. 아시아에서 쿠데타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1932년 첫 군사 쿠데타 이래 지금까지 총 19번이나 쿠데타가 있었죠. 그러니까 4년 10개월에 한 번꼴로 쿠데타가 일어난 건데요. 게다가 이 중 12번이나 성공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쿠데타가 잦을까요? 이 나라의 최고 엘리트 집단인 강력한 군부가 왕실과 손잡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국에선 선거로 총리가 뽑혀도 마음에 안 들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쫓아 버립니다. 또 국왕은 이 쿠데타를 승인해주고요. 그래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농민층 지지받으면서 세를 키웠던 탁신 칭나와 전 총리가 2006년에 쿠데타로 내쫓겼죠. 또 2014년 탁신 여동생 잉락 총리 역시 쿠데타로 쫓겨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붉은 셔츠 입은 친탁신파와 노란색 셔츠 입은 반탁신파가 정말 서로 죽일 듯이 맞서 싸우면서 정치 혼란이 아주 극에 달했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지난해 총선 이후 철천지 원수 같았던 그 군부계 정당과 탁신계 정당이 서로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왜냐?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총선에서 무섭게 부상한 젊은 정당 전진당을 밀어내기 위해서였죠. 태국 MZ세대의 민주화 열망을 반영했던 전진당은 두 차례나 군부와 한통 속인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해산됐어요. 작년에 뽑혔던 총리 역시 1년 만에 헌재 판결로 쫓겨나면서 지난 8월에 탁신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이 새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법 쿠데타가 정치를 계속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2006년부터 이어졌던 태국의 정치 혼란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기간에 2번의 쿠데타, 3번의 헌법 수정, 여러 차례의 정당 해산이 있었고요. 대규모 거리 시위, 폭력 사태 계속 반복됐죠. 그럼 이런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해외 자본이 태국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국가 신용 등급이 막 추락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동안 태국 경제엔 테플론 태국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테플론 코팅을 한 프라이팬처럼 식었다가도 금세 다시 살아나는 그런 회복력을 보였던 거죠. 전쟁이 나거나 국가부도, 외환위기 이런 것 때는 경제가 바로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태국은 그렇진 않았던 거죠. 왜 그럴까요? 태국은 전통적으로 일본, 유럽 기업의 수출 제조업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어요. 그 얘기는 이런 외국 기업들이 태국의 생산 공장 같은 엄청난 매몰 비용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하다고 해서 이 공장을 당장 철수하고 도망치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일단 해외 기업도 버티는 거죠. 또 유능한 경제 관료들이 정권을 오가면서 계속 중심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거시 건전성, 그러니까 국가 부채 비율 같은 지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죠. 또 관광 산업이 태국 경제를 어느 정도는 계속 떠받쳐줬습니다.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 불안해도 경제엔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태국 경제는 한꺼번에 무너지진 않았어요. 대신 서서히 침식되고 있죠. 건물로 치면 붕괴된 것까지는 아닌데 곳곳에 칠이 벗겨지고 녹이 슬고 물이 새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가 시름시름 앓고 있죠. 태국 경제는 병에 걸린 사람 같다. 작년에 취임했다가 올해 1년 만에 쫓겨난 세타 전 총리가 했던 말이에요.
태국 경제가 아세안의 병자로 전락했다는 건 여러 지표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2023년 태국 GDP 성장률 고작 1.9%였습니다. 이웃 나라인 필리핀이 5.5,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5.0, 말레이시아 3.7. 비교해보면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죠. 태국은 올해도 성장률이 2.4%에 그칠 거라고 해요. 올해 태국 관광객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관광산업은 좋았거든요. 그런데 수출, 투자 모두 매우 부진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혼자 뒤처지나? 태국 정부는 아직도 이게 다 코로나 탓이라고 핑계를 대는데요. 지난 10년간 GDP 성장률을 비교한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코로나 이전부터 태국만 유독 계속 성장률이 낮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더 이상 태국으로 안 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순유입 규모가 지난해 31억 달러에 그쳤는데요. 이게 인도네시아의 7분의 1, 베트남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태국 같은 그런 수출 제조업을 위한 인프라를 갖춘 나라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이들 정부가 투자 유치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특히 이런 나라들은 인건비도 태국보다 더 저렴하잖아요. 쭉 하면 쿠데타 일어나고 거리시로 공장 문 닫고 언제 어떻게 정권이 뒤바뀔지 모르는 태국으로 이제 굳이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 조립 위주의 오래된 제조 기술이야 태국에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최신 미래 기술,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런 기술은 이제 태국까지 오지 않고 이웃 나라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지속된 정치 혼란 때문에 경제 구조가 계속 정체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계속 밀리는 거죠. 또 다른 수치로도 태국 경제의 쇠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태국은 한때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다라고 할 정도로 자동차 제조업에서 존재감이 꽤 컸던 나라인데요. 지금 태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말레이시아에도 추월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항공사, 타이항공 하면은 한때 명성이 꽤 높았던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2024년 최고의 프리미엄 항공사를 뽑는 평가에서 타이항공은 25위 안에 아예 들지를 못했습니다. 베트남 항공보다도 낮죠. 정치 혼란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건 사실 딱 떨어지는 공식이나 이론은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이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계엄 사태 겪었고 탄핵 절차 진행 중인 그런 정치적 혼란기인데요. 언뜻 보면 코스피도 좀 요동치긴 했지만 다시 회복된 것 같고 국가신용 등급 별 문제 없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네 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치 혼란으로 인한 충격은 한 방에 몰아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경제에 스며들어서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한창 치고 나가야 할 때 태국처럼 정치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의 정치적 불안정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혜란이었습니다.